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컨테이너 운송과 컨테이너 분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과 컨테이너 분류. 컨테이너 운송, 컨테이너가 이제 규격으로서 규격화되어 가지고 아주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컨테이너 운송을 하는데 컨테이너로 운송하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는 어떠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은 컨테이너 운송이 발달하게 된 어떤 원인이나 그런 사유,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분류, 이 두 가지를 학습하도록. 컨테이너는 널리 사실 사용되고 있어요. 사실 컨테이너는 원래는 화물의 운송, 이걸 그 다음에 해운 운송,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품을 컨테이너가 상품을 보관하기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여러 용도로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불법인데 개조해서 막 집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이런 집으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안 좋은 건데 어쨌든 튼튼하니까 그런 부분을 멋있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운송은 컨테이너는 어찌됐든 물 부분의 포장이라든지 수송, 하역,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육로로 한다든지 해상으로 한다든지 어떤 공무상의 세 가지 원천인 경제성, 신속성, 안전성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화물 운송 도중에 화물에 이적 없이 일관 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 도구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화물을 운송하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 딱 규격화되어 가지고 적재하기도 쉽고 사이즈가 정확하게 해서 얼마만큼 물건이 들어가는지 이러한 것들도 어떤 규격화돼서 잘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사이즈에 맞춰서 또 팔레트라든지 롤테이너라든지 여러 가지 물류 집기들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 사이즈에 딱 맞게 이렇게 어떤 컨테이너 사이즈에 가로 세로 높이가 있다 그러면 팔레트를 딱 적재해서 쫙 이렇게 딱 놓을 수 있도록 4단으로 놓는다든지 2단으로 쌀 수도 있고 높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규격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운송하는 게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계절 변동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컨테이너 운송은 배로 운송할 때 가장 컨테이너를 수출입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도구로서 이제 개발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육로 운송이라든지 항공 운송이라든지 무슨 운송에 같이 써가지고 어떤 효율적으로 됐다. 그래서 해상 운송에 컨테이너와 계기가 있다. 해상 운송이 컨테이너로 많이 발전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따라서 물동량이 많아지니까 그거를 잘 이동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그걸 컨테이너를 개발하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박의 운항 회전율을 하역을 기계화로 컨테이너가 딱 규격화되어 있으니까 배에다가 물건 싣거나 내리는데 아주 합리적이고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자체로 보관하고 그렇게 하니까 항만 경비의 압박을 해소하는. 재래시에는 화물선에는 선적 작업과 하역 작업의 비능률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물 단위화의 필요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컨테이너를 많이 쓰게 됐다는 거죠. 어찌됐든 컨테이너 운송을 함으로써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포장비를 절감하기도 하고 하역 및 보관비를 절감하고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성, 하역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선적 서류를 간소화한다든지 운송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컨테이너에 실으니까. 그리고 화물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하다는 거죠. 그냥 상품을 다른 거에서 하는 것보다 컨테이너에 철 컨테이너에 딱 넣고 보관해서 운전하니까 그 안에 있는 상품이 훼손되거나 하든지 어떤 과정상의 화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컨테이너에 종류가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게 20피트, 40피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피트짜리는 길이가 5.8m, 넓이가 2.3, 높이가 2.3. 40피트짜리는 넓이하고 높이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20피트짜리 두 개 놓으면 이게 40피트. 아니면 40피트짜리 놓고. 그리고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넓이하고 높이는 같다는 거지. 이 폭하고 높이는 같은 거지. 길이만 다른 거지. 길이만. 응? 그죠? 그래서 20피트 컨테이너가 있고 40피트 컨테이너 조금 더 큰 것도 있는데 주로 20피트, 40피트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를 재질에 따라서 좀 분류해 보면 어떠한 컨테이너가 이제 철제로도 된 거 있고 알루미늄으로 된 것도 있고 FRP라고 하는 그런 컨테이너가 있는데 유리미 카본 섬유로 된 거를 이제 FRP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철제 컨테이너. 주로 많이 쓰는 게 이거는 컨테이너 외관 및 구조재가 강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철도의 강도가 커서 다른 재질에 비해 저렴하다. 염분에 대한 부식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 대신. 그리고 컨테이너 수리 시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요구된다. 철제 컨테이너는 이제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철제는 그리고 알루미늄 컨테이너는 염분에 대한 내식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우수한데 알루미늄이 철제보다 좀 고가로 있어서 좀 비용이 비싸다는 부분. 비용이 비싸다. FRP 컨테이너는 실제 용접톤이 동일 규격 타 컨테이너보다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충격이라든지 방열, 내식성 등에서 충격에 더 철제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거는 이게 충격에 의해서 철은 쪼그라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20피트, 40피트, 40피트, 하이 큐빅 45피트. 근데 높이 폭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그 대신 용적량만 좀 다른 거지. 용적량만. 그리고 총 중량이 좀 다른 거고. 총 중량이. 그래서 어떤 합리와 표준화
하는데 컨테이너가 상당히 물류에 기여를 한 거죠. 그죠? 컨테이너를 좀 분류해 볼게요. 용도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분류해. 용도가 어떤 용도냐. 근데 우리가 많이 보는 컨테이너는 이제 표준 컨테이너라서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뭐 이런 공산품이나 자파 뭐 이런 거 수출입할 때 온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일반적인 화물 운송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컨테이너가 표준 컨테이너라는 거예요. 근데 좀 다른 거는 냉동 컨테이너. 냉동 컨테이너는 과일이라든지 야채, 생선, 육류 등 보냉이나 보혈에 필요한 물품을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하기 위해 제작된 컨테이너가 이제 냉동 컨테이너인데 이건 조금 더 가격이 비싸고 그러겠죠. 냉동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과일, 야채, 생선. 근데 이제 요즘은 수출입하면서 1차 식품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냉동식품 비중이 높아지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육류 같은 것들도 한우도 좋지만 수입산 호주, 캐나다, 미국산 육류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이런 거. 그러니까 천장 개방. 컨테이너 위에다가 이렇게 계속 적재하니까 하는데 천장이 이렇게 개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건을 여기는 이쪽을 열어가지고 상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데 천장 개방하는 거는 천정을 개방해가지고 물건을 하역하기도 하고, 여튼 상차하기도 하고 뭐 이런데 사용되는 거죠. 컨테이너 용도에 따라서 플랫 네크 컨테이너 이거는 이제 목재, 승용차, 기계로 같은 중량함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다. 그다음에 또 동물용 컨테이너가 있는 거죠. 동물. 그리고 유조선, 유리라든지 술, 화학약품 같은 거 하는 탱크 컨테이너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플랫폼 컨테이너라고 평면 컨테이너. 중량품이나 부피가 큰 기계류, 철제 등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로서 길이가 67m, 넓이가 4.1, 높이가 4.5, 중량 40톤까지 화물을 적재 가능한 컨테이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컨테이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컨테이너에는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가 컨테이너 번호, 소유자가 누군지, 일렬 번호, 검색 숫자 이런 게 있는 거죠. 2번은 이제 국적. 이 컨테이너는 어느 나라 거다. 3번은 규격. 이게 20볼트냐, 40피트짜리냐, 사이즈. 그 다음에 최대 중량, 자체 중량, 적재 중량 이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 표시. 그래서 컨테이너에 다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다. 소유자, 일렬 번호, 컨테이너 번호가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학습용으로 정리해서 컨테이너 운송은 이제 보편화되고 표준화되고 일반화되어 있다. 원래는 그 어떤 화물에서 좀 수출입하는데 많이 이용되는데 이게 국내 운송, 그 다음에 항공 운송까지도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컨테이너란 물류 부분의 포장이나 수송, 하역, 보관 등 모든 과정에서 경제성도 있고 신속성도 있고 안전성을 최대한 충족시키고 화물 운송 도중 화물에 이적 없이 일관 수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 도구가 됐다는 거죠. 근데 회사 컨테이너화가 된 계기가 산업 구조가 고도화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회전율이 기계화로 하역 시간을 단축. 어찌됐든 컨테이너를 통해서 화물 운송하면서 경제성이 많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신속성이 많이 좋아졌다.
안전성이 많이 좋아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컨테이너가 날로 증가되고 컨테이너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